네, 이 자리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하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 그 이후에 나온 공동 담화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한테 그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위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누구로부터 대통령하고 만나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게 권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물러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은 그대로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의 대표이지 어떠한 형태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절차와 방식, 이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하면 지금 범죄자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퇴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상 의미도 아닙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현재 오직 유일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의 핵심을 보면 여당 대표와 총리가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 대표나 총리가 그런 권한이 있느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는 이번 계엄 사태의 그 핵심 당사자,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유거나 거리 상태에서 그 권한을 아예 위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내가 잠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정치적 구두 약속이죠. 그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을 대표할 뿐이지 어떠한 형태든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어요. 선출을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임명을 받은 그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당의 대표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서열로 1위가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리어 그 불가피한 경우라고 100번 양보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논해야 될 상대, 그리고 이 질서 있는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만나서 논의해야 될 대상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던 거죠.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보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국회와 어떤 걸 논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일임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예. 이 부분이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은 물론 국민의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맞지만 당이 선출된 것도 아니고 당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당대표나 당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현재의 상황을 탄핵이라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고 그 권력을 뒷거래한 거 아니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화된 권한이 아닌데 마치 사유화된 권한처럼 나를 봐주면 당신한테 그 권한을 주겠다는 식으로 그 권한의 일부를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은 철저하게 권력에 사유하고 어떠한 법적 근거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송 기자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이나 또 이걸 들은 기자들, 취재 기자들,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반응이 폭발적인데 네. 일단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새로운 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잠시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한 10분 뒤죠.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공지까지 했는데
이게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국무회의는 이게 정식적인 회의고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죠. 모여서 의견 나누는. 그리고 언론의 취재도 없이 일정만 공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보면 그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 두 명이 이렇게 담화를 한 내용이 뭐 우리가 잘 알아서 운영하겠다 말고 뭐 내각 총사퇴라든지 뭐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라는 뭐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뭐 국무회의를 열고 무슨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가 좀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 간의 논의 정도라고 이제 국무총리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게 상당수가 지금 이 비상계엄 발동에 이제 관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이 뭐 어떤 걸 논의한다고 하는 건지 뭘 수습한다고 하는 건지는 뭐 언론의 취재조차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요 소식이 하나 있고요. 둘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낮으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 쪽에서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까지 상세하게 공지는 안 됐습니다만 일단 그 보통 이제 대통령이랑 그 총리랑 이제 월요일 한 정오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주례 회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그 나중에 대변인이 뭐 내려와서 알려주거나 뭐 관계자가 알려주거나 하는데 그게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1시간 뒤인 3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가 지금 떴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3시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탄핵안 표결이 지금 무산됐다 보니까 정족수 미달로 그거를 관련해서 좀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동안에 좀 좀 알아보니까 지금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의혹 관련해 어떤 그런 논란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좀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을 이제 지금 일단은 폐기가 됐는데 다시 추가로 발의하는 발의안을 마련을 해서 내일 중으로 그 이제 다른 야당들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자체적으로 하든 다른 야당들의 공동 발의를 받든 해서 대표 발의자는 조국 대표로 해서 다시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제 이번 비상계엄 발동 내용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 이후에 이렇게 예컨대 국회를 침탈하고 또는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일부러 방해하고 이런 내용 의혹까지도 다 들어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특수본부장이 공무원 직권 남용해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그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들려드릴 땐 좀 짧은 내용만 들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걸 빨라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에 검찰로 자진 출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얘기도 나오고 경찰이 아닌 검찰로 간 데 대한 이런 의혹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법무부 장관에.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범죄자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선택한 거죠. 자진해서 검찰로 출두한 겁니다. 어디서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해야 되냐.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약간 이 논쟁이 좀 있습니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명백하게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국가 수사본부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국회 내에서 논의는 특검을 해서 특검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어떤 이 질서 없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나 저는 검찰이 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지금 검찰이 현 정부 들어와서 소위 검찰 정권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수사를 봐주기 수사 그리고 그냥 물타기 수사를 해왔거든요.
김용현 씨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한 것도 의외고 일단 인신구속한 상태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수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이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송 기자가 이제 새로운 소식 여러 가지를 좀 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후 2시에 있던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가 간담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정식 회의와 간담회는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법적 요건이 다르죠. 속기록도 남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간담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해도 뭐 이건 기사화되지 정식 결정이 아니니까요. 네, 언론 취재가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예, 했었던 비공개죠. 거죠. 네, 비공개고 회의 결과도 판단해서 총리실에서 판단해서 그 백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1차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오전에 한동훈 대표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논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 국무회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아까 얘기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논의 내용을 정식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 비상계엄 선포되는 날 국무위원들 심의에도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듭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하던 주례회동 내일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오전에 공동 담화문에 나왔잖아요. 총리와 대표가 주일에 만나겠다. 그걸로 지금 대체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지금 네.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높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단 하루라도 행사하는 것을 뭐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고 있고 용납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선 후퇴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 후퇴라는 형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선 후퇴 논란이 빠질 수 있으니 그거를 없애는 것 같아요. 네. 모양이라도 이선 후퇴 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과 관련된 주례회담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로 바뀐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시에 지금 국회의장 브리핑이 좀 예정돼 있는데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협의의 대상자는 국회여야 되고 그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양당을 대표하는 현실적 정치적 실체가 교수단체, 거대 양당이 1당과 2당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양당 대표의 참석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회의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국회의장도 배제되고 그다음에 제1당의 그 관계자, 그 당대표든 누구든 어떤 사람도 배제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 2당인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 한동훈 당대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자칫 이것 자체가 여기서 논의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게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리 홍익표 의원님과 같은 어떤 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거냐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와서 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방금 네. 지금 2분 전에 그 한 대표를 향해서 이제 반말로 했는데 방송이니까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방법은 탄핵 절차 말고는 없습니다. 여당 대표는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대표를 향해 너도 사퇴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어떤 로드맵을 세운다면 한 대표 뭐 혼자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어야만 한다 해서 답은 벚꽃 대선, 즉
4개월 안에 정권을 내려놓아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다 설명조차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용 담화였고 답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다.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들을 소개해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그 체포조에 쫓겨서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의원이 아니면 본회의장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한 대표 그냥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마치 명동성당에 숨겨주듯이 이제 한 대표를 들여보내게 해준 분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그 박주민 의원조차도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건 헌법 어디에도 없는 연성화된 내란이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한 뒤 그럼 대통령이 거리 상태가 되니 그때 권한대행으로 정식으로 행동하라.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서 눈물로 나 전임 당대표인데 제발 투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호소했던 이준석 의원도 이 친일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거기에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까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전국 수습 방안은 탄핵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을 했을 때요. 홍의표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당대표 혼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중진이나 시도지사를 포함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당 전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대표와 총리가 이 모든 걸 수습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궁정 쿠데타죠. 우리가 쿠데타라는 게 결국은 법률적, 그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권한,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가질 때 그건 쿠데타에 의한 권력 획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었는데 본인이 가질 수 없는 의회 권력을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해서 그 의회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반헌법적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 역시 아무런 당무 외에는 국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또 다른 불법적인 쿠데타의 결과인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그 담화문 발표할 때 보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당에 이걸 일임하라고 했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 뭐 네가 권한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그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권한을 일임받았다. 여기를 좀 강조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범죄 피의자죠. 내란죄 피의자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즉각 퇴진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퇴진 안 한다면 탄핵을 통해서 업무를 중지시키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나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한동훈 당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위임한 상태로 해서 자기는 그냥 지켜보고 자리를 유지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그래서 6개월, 뭐 또 1년 이런 식으로 안에 퇴진한다 이런 얘기지만 그거를 누가 동의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면 그 정치적인 어떤 퇴진과 관련된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비상기업 이전 상황입니다. 비상기업 이후의 상황에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였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담화가 발표된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반박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권한이 없다.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도 못한다. 당의 실질적인 권한은
사의 표명과 제가 있는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재신임 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 임기 정해진 원외 당대표이며 실질적이고 헌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탄핵이 급물살을 탄 게 국민적 여론은 높았지만 그 민주당에서도 위진을 포함한 야당에서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 날 갑자기 둘째 날이었죠. 그 전날 누굴 만났더니 국정원 1차장이었죠. 차장을 만나고 나니 이게 그 불법적인 게 있었다. 그래서 단 1시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둘 수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직무정지하겠다고 하면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대통령과 면담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한덕수 총리하고 또 회동하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거죠. 결국은 당내 반발을 설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총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라 하고 있는 몇몇 의원조차도 탄핵을 하면 뭐 직을 내놓겠다. 나도 동의할 수 없다 등등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라는 당론 변경을 관철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죠. 네. 당도 장악 못하고 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내 관철도 못 시키면서 무슨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위임받은 권한도 없지만 네. 그 법적 권한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도 당을 이끌 리더십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느냐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송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당 내에서 나오는 지적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탄핵 관련 당론을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또는 자유투표로 바꿔 보려고 했지만 전혀 바꾸지 못했고 그 대통령실에 다녀와서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 대통령이 내가 직접 체포를 지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조치를 할 게 없다라고 해서 내 생각, 그러니까 즉시 직무정지라는 그 생각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고까지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당론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았고요. 이게 어제도 되풀이 됐던 게 탄핵 관련해서 뭐 그럼 당론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불을 찍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투표장에 일단 들어가자는 얘기는 양심표 내지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냥 다 같이 나가자는 거는 양심표 이탈표가 안 나오되 누군가 뭔가 다른 표를 행사하면 그분을 이렇게 좀 낙인 찍자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자유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투표장에 가자고 하는 그 의원들이 몇 명인지를 손을 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명 안팎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토론을 할 때는 이제 특히 그러니까 친한동계라든지 이제 소신파 위주로 이거 무조건 투표장에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는 뭐 불을 지든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손을 들라고 하니까 물론 뭐 이제 뭐 그런 자리에서 또 손을 용기 있게 들기는 쉽지 않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명 남짓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와 같은 그냥 김여사 특검법에만 투표를 하고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그래서 탄핵안을 표결하는데 여당 의원석이 그냥 다 비워버리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송 기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의원총회에서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듣는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설사 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불참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한 거는 그 시기에 의원총회 열어서 다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당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당으로서 우리는 투표 거부도 의사표현이라고 해서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리고 해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당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별 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당한 그 당론에 내가 따를 수 없어. 해서 어제 김혜지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김상욱 의원하고 그 세 분은 투표장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의원총회 현장에 없었으면 좀 더 많은 의원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총회라는 곳에서 붙잡아 놓은 것 자체는 너무 지나친 아무리 당론으로서 국민의힘 입장을 100번 양보해서 들어준다 하더라도 불참도 의사표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투표 거부도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당 의원들을 하나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의도성을 갖고 투표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백히 잘못된 거죠. 어제 그 투표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여당을 믿고 국정을 수습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예.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그 밤에 탄핵 비상계엄을 막을 때 18명이 투표했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 주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건 처리이기 때문에. 의결 주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해제하기를 결의한다예요.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명문화해 놨어요. 자, 그러면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걸 하고 다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럼 위헌적 비상계엄을 한 주체, 그러니까 반란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는 자연스러운 선사인 거예요. 중대 범죄자이고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당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하게 놔둬야 된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특히나 그 18명의 그 의원들은 자신이 던진 표와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적인 겁니다. 조금만 반론을 이제 그 의원들 측에서의 어떤 있을 수 있는 반론을 좀 균형상 드리면 아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잘 구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장이 3층에 있고 그 바로 밑에 그 246호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의원총회 자주 하는 그 방이 있잖아요. 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고 나서 그 한층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246호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3명이 빠졌으니까 한 105명 정도가 거기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앞에 스크린을 띄워놓고 그 국회 본회의장 그 중계 방송을 다 같이 시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예컨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슬쩍 투표하고 올 수는 있어요. 뭔가 소신에서 좀 끌어나오는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생각이 어떤 소신이 든다면.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다른 105명의 의원들이 한데 모여서 내 얼굴을 클로즈업한 그 화면을, 중계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누가 거기 나가서 그 방에 나가서 한층 올라가서 그 중계 카메라가 있는 본회의장 앞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그 장면이 다른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다 같이 모인 자리에 공유가 되고 있고 이걸 저 같아도 못할 것 같기는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잠깐 대화 좀 하자라고 했는데 잠시 문이 열렸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와서 전직 당대표로서 호소한다. 우리 이런 정당 아니지 않냐. 보수 살리려면 투표는 해야 된다. 차라리 가서 붙찍자라고까지 호소를 했는데 그 화장실 가는 의원들을 다 붙잡고 한 명 한 명 호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투표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화장실을 중간에 다녀오잖아요. 그 의총장에 모여 있으면서.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무도 가지 않았고 서범수 사무총장과 잠시 이렇게 이렇게 별도의 방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도 표착이 됐는데 이준석 의원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달라지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설령 더 어떤 소신 투표를 하고 싶었던 의원이 있더라도 좀 저하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 현장을 목격한 기자로서의 어떤 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문제죠. 중진 의원들하고 당론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투표 불참을. 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탄핵의 그 물꼬를 적극적으로 열었고 본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 대통령 만나고 와도 내 입장을 바꿀 답을 못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덕수 총리하고서 그다음부터 확 톤다운이 되면서 결국은 탄핵이 부결됐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탄핵을 무기로 해서 자신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꼴이 된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번 행동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직무 정지라는 예. 말만 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무 정지나 뭐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만 했지 탄핵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고 언론들이 사실상 탄핵에 찬성 아니냐라는 보도를 했을 뿐이지 한 대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심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이런 거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각 본인이 하야하거나 하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탄핵밖에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 보직해임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 조직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잖아요. 보직해임 한다든지 아니면 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출당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네.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말을 풀어서 얘기한 걸 뿐이지 그것은 즉각 하야하거나 그 탄핵을 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없다면 탄핵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해놓고 탄핵이란 얘기를 직접 안 했다. 이거는 글쎄요. 약간은 말장난 비슷하게 그냥 뭐 자기 입장을 내가 뚜렷하게 탄핵이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얘기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한 대표가 오늘 그 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과 관련한 뭐 시간표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도 봤는데 없었어요. 그에 대한 뭐 내부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논의를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는데 일단은 오늘 네. 나온 담화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직무정지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그 탄핵 말고 다른 방법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강제적인 직무정지 방식이고 비강제적인 또는 간접적인 또는 실질적인 직무정지 방식이 있다. 문제는 그것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임기 단축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당에 일임을 하면서 대통령 본인을 설득 내지는 그러니까 반강제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생겼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을까? 탄핵은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한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굉장히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도 크고 이제 그보다는 좀 확실하고 또 조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선 후퇴라든지 또는 이제 총리를 지명하려면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명하려면요.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결국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총리가 국정을 지휘하는 내치를 지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한 대표 측이 얘기하는 게 탄핵이 이제 7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심리 정족수는 7명인데 심리 정족수가 헌재가 9명인데 예. 지금 6명만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원래 예. 9명인데 6명만 있는 예. 상태인데 이게 심리 정족수는 안 되는데 또 의결 정족수는 돼가지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6명이 전원 찬성을 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한 명을 더 임명해야지 심리가 가능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후퇴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가 있는가? 새로운 재판관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현재는 지금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이렇게 통과시킨 다른 검사 탄핵안, 방통위원 탄핵안 여러 탄핵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 탄핵안을 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선입 선출의 원칙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방안에 동원하느니 확실하게 또 빠르게 직무 정지를 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국민한테도 더 낫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반론을 얘기하면 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원래 7명이 심리를 해야 되지만 6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동의만,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결시킬 때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으로 할 경우에는 6명 전원의 동의가 인용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근데 그 부담은 있지만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난번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앞서 탄핵의 선례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도 선입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인용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는 거고 인용이 안 되면 대통령이 정상적 업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국가적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다루겠다고 해서 원래 기한이 6개월인데 최대 6개월까지 심리를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2개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그 결론을 냈어요.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런 사유라는 게 전부 다 하기 싫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끄집어내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탄핵보다 더 질서 있는 방안을 얘기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 퇴진하는 하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 하야할 건지 그래서 아까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엔 탄핵보다 더 빠른 내년 법곧 대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할 때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의 그 전제도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예컨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그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을 맡길 수 없다면 일단 과도기적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그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그런 정도를 하고 그게 바로 신속하게 그러면 국회가 협조만 하면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음만 먹으면 같이 자기도 마음을 내려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신임 총리 임명하는 과정이 불과 저는 뭐 한 열흘 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그 총리 하에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바로 그 탄핵 절차에 따라 대선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법곧 대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제일 핵심은 위법한 행위를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직위에 둘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판단이 제일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있은 후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뭐 국정을 운영을 하든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한다면 그러니까 물러나게 한다. 뭐 본인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는 거에 결정을 한다면 그 시기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여야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국회하고 여러 면에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여당 대표하고 총리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풀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국회 협조 없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잖아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의회의 그 현실을 인정한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 절대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그리고 야권까지 하면 190석이 넘잖아요. 이 전체 야당을 다 배제한 채 단지 108석에 국민의힘만 갖고 국정을 꾸려가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사실상 이선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어떠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저는 책임 총리제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선 후퇴라는 말도 이게 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책임 총리제라는 게 우리가 얘기는 많이 했어요. 뭐 책임 총리제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뭐 제2의 비상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전제하고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을 먹어서 하겠다가 국무회의는 의결도 아니고 심의입니다. 어떤 사람을 책임 총리 갖다 놔도 총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군을 통수하는 최종 권한자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권한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구두로 정치적으로 내가 권한을 내려놓고 총리하고 여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처리하고 언제든지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사실 이런 어떤 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사실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계엄이 다시 비상계엄이 다시 이제 발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저 두 번째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로 그냥 밝히는 것뿐이거든요. 뭐 통수권을 누구한테 이양할 수 이것도 통수권을 한동훈 대표한테 이양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통수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헌법상의 헌법 77조인가요? 헌법상의 그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이 계엄이 다시 발동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뭐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태로 인한 뭐 경제적, 뭐 치안적, 뭐 안보적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사실 한덕수 총리의 아까 담화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가장 좀 가려운 두려운 부분은 긁어주지 못한 채로 게다가 어떤 뭐 구체적인 억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뿐인 약속이어서 사실 이 약속은 이미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구두로 국정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그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부도 운영할 때요 법제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 그래서 법제처의 법적 유권 해석을 받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 못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유고와 거리만 있어요. 유고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잠시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와병 상태,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는 유고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헌재의 탄핵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재로 가면 헌재에서 심리하는 기간 동안 유고라고 하죠. 근데 그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망하는 경우, 또 헌재에서 그 인용되는 경우, 또는 뭐 하여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거리가 돼서 재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 다 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도. 그런 것대로 그에 따른 유고나 거리 시에 권한을 누가 승계할 거고 다 법에 명기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도 아니고 거리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표현상으로 하면 내가 잠시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하겠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또 올라온 게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지낸 전현희 의원도 방금 우리가 뽑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를 뽑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보를 해도 100번 양보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행사해야지 왜 갑자기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대행을 행사를 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계엄까지 선포됐다가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동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어떤 것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도 지금 통과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어제만 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표결조차 하지 않은 채 나갈 수가 있느냐면서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보좌진들이 그때 이제 그 계엄군을 막아냈던 민주당 보좌진들이 좀 강하게 물리적 충돌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의원과 보좌진이 충돌한다? 아무리 다른 당이어도 이런 경우가 국회에서 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항의 방문했을 때는 또 반대로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저도 국회에 얼마 안 있었고 의원님이 오래 계셨지만 이게 어떤 국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좀 갈등인가 이게 지금 거의 친윤한도 그렇지만 여야의 감정의 고리 거의 이번 계엄 사태를 고리로 해서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뭐 민생 법안을 지금 이 상황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안은 뭐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서로 뭐 부역자다 뭐 아니면 뭐 니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탄핵시키려는 거냐 뭐 이런 고성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심지어 뭐 카메라 앞이어서 뭐 이렇게 일종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의 감정의 골이 지금 깊어지는 상황에서 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국회의 어떤 동의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뭐 앞이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한독수, 한동훈 두 공동 담화 내용 중에 민생, 뭐 안보, 외교 등등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것도 다 이 공수표인 게 지금 당장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지 어떨지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언론 우리 이 뉴스 이 방송에서도 네. 외국 외신 보도했잖아요. 이미 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외신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대통령이나 외국의 정상이 도대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견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외교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외교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상회견을 할 겁니까? 지금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법적인 근거, 근거가 법적으로 전혀 할 수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예, 거예요. 예. 뭐 한덕수 총리가 간다? 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을 대신하겠지만 그 권위나 그 동력은 확 떨어지는 거죠. 상대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렇죠. 네, 예.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계속 국정 운영을 할지 아닐지도 예. 모르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예. 단순히 그냥 그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렇죠. 왔을 뿐 네. 대리자일 네. 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더군다나 1월 20일이면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 간에 그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트루도 총리가 관세 올린다니까 바로 그 쫓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질서 있는 그 후퇴라는 그 어떤 질서 있는 후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외교, 그다음에 안보, 국방까지 다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바닥을 치고 다시 반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환율, 우리 그 외평채 가상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정이 불안하면 외국에서 돈 빌릴 때 금리 더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그 우리 기업들이나 그 외국 그 투자자들한테는 다 부담인데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정부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국정 전반을 내팽개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국정 지지율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1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일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민생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민생 얘기를 하니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